말씀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아베 정부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로 사실상 한국에게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는 현재 상황, 일본 반응, 한국 강력한 태도에 아베 어쩔 줄 몰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강력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 결국 또 자국 내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20일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일본에 대항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본이 제 발등을 찍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출 허가를 내게 된 것이죠. 일본 정부가 20일 대한국 수출 규제 3가지 품목 중 반도체 EUV용 포토레지스트만 딱 풀어준 것은 사실상 이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위기감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JSR과 도쿄오카 공업 TOK라고 불리죠. 그리고 시네스화학 공업 등의 일본 업체가 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등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소재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7월 초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위기라고 하던 언론들은 사실상 잠잠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그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카드의 뚜껑을 딱 열어본 결과 포토레지스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은 의외로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또 JSR과 벨기에 연구센터인 이 IMEC가 벨기에에 설립한 합작법인 EUV 레지스트를 통해 포토레지스트 우회 수입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당시 벨기에에서 수입한 포토레지스트 제품의 품질은 일본의 JSR과 합작해서 만든 법인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업계는 일본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일본 덕분에 벨기에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이 한층 더 성장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8월 말에는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하면서 당시 삼성전자는 최대 9개월치의 물량을 확보해 당분간 EUV 라인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당연히 일본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큰손인 삼성전자를 이를 위기에 놓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현재 EUV 공정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정도만 대량 양산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딱 손님이 2명뿐인데 다 잡고 있던 손님을 자국에게 뒤통수 맞고 한 명 잃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손실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현재에서도 일본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SMC보다 삼성을 잇는 이유가 더 큰 것은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공정에도 EUV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파운드리에서도 TSMC보다 삼성이 EUV 공정을 활용한 초미세 공정에서는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정 기술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TSMC보다 먼저 치고 나가 EUV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포토레지스트 소모량은 TSMC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 업체들이 포토레지스트는 공급선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 경산성의 이번 발표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만큼 공급선 다변화는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것이죠. 자, 포토레지스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일본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모리타 화학의 경우 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한 달에 3억 엔 정도, 하나로 약 34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지 소재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이나 중국의 공장을 확장해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에게 불화수소를 수출하고 싶다고 대놓고 일본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할 정도였죠. 이번 일본 언론들은 일본 경산성의 발표 직후 일본 기업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실상의 완화 조치라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 입장을 살펴보자면 자국 포토레지스트 업체들도 이익 감소가 발생하기 전에 수출길을 열어주고 24일 열리는 이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상은 또 양국 외교와는 무관하다며 포토레지스트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나라가 발표한 충분하지 못한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한 대응을 또 일본이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바로 또 일본은 기사를 발표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을 확인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정부 관계자를 통해 발표해버린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개별 회담을 한 뒤 청두로 이동해 24일 오전 중국 측에서 리커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나서 오후에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실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파국 상황으로 치달은 뒤 처음 열리는 정식 정상회담입니다. 대법원 판결 직전인 작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회담했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올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때와 지난달 4일에 방콕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 때 만나긴 했었지만 정식 회담이 아니라 인사를 나누거나 환담하는 수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일본의 태도 문제였는데요. 실제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자는 한국 측 입장과는 다르게 일본 측은 지속적으로 징용배상 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어긴 상태가 됐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아베 총리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배상 문제 해결이 끝났다면서 징용 인력을 썼던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가 간 약속, 즉 협정을 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한국이 지소미아 등 카드를 꺼내왔지만 어르고 달래 어떻게 해서는 일본과 협력을 해보려 했었고 하지만 일본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1년 3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처음으로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정상 간 대화의 무대에 올라서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 총리실 정보에 밝은 산케이 신문은 22일 아베 총리는 또 이번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도록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베 총리의 말이 이제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먹힐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1년여간 한일 관계 악화의 직접 원인이 된 징용배상 문제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양보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도대체 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아베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나서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막판에 철회해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이죠. 결국 한국이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일본도 한 발짝 다가오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수출 규제 완전 철회 카드는 당장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우선 일본도 자국 언론을 통해 여태까지 버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한중일 정상이 만나는 곳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등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ICBM 발사 등의 문제까지 거론될 만큼 한반도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태인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과의 핵 협상 시한을 연말로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일본이 안보 위협으로 느끼는 북한발 리스크가 엄중해지는 것이 또 다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근 조건부 연장을 한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 좀 더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바로 여러분들께 즉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2009년에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죠. 양극과 음극이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잖아요. 그 양극과 음극을 구분하는 박판 필름의 탭 형상을 타발하는 기기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발이라는 게 결국에 프레스로 가공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기기는 결국에 노칭 몰드 기기입니다. 이듬해 2차 전지 이 양응급제 원단 롤을 일정한 폭으로 이렇게 절단하는 이 슬리터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요거와 그리고 전극을 감아주는 그 프릭션 샤프트 있죠. 그런 것들을 자체 기술로 국산화했습니다. 최근에 또 리드탭, 요게 이제 스미토모와 관련이 깊은 그 소재인데요. 2차 전지에서 외부로 전기를 입출력하는 전극 단자를 말합니다. 그 국산화한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요 한일 경제 전쟁이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유진 테크놀로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 한일 경제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국산화를 막 R&D를 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이곳 회사는 한 2009년, 10년부터 꾸준하게 R&D를 기록해가지고
2014년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서 국산화를 연속해서 해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연구 R&D가 매출 대비 11%나 되고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특허를 등록한 2차전지 관련 기술도 무려 4건이나 되고요. 그래서 올해 4개 적어놨는데 훨씬 많아요. 2000년대 초부터 하면 뭐 10개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 스미토모가 전 세계 리드팁 시장의 80%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차지를 했었는데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향세를 겪고 있고, 이 유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소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검증된 국산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미토모 같은 전기차 배터리 이 소재나 장비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을 빨아먹고 있는, 그 파일을 가져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규모가 아직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수준 높은 아주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라서 스미토모 같은 기업을 당장 따라잡거나 뭐 전 세계 점유율을 막 뭐 과반을 차지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분명 점차 스미토모는 이 분야에서 하향세를 타고 있고, 유진테크는 뭐 회사 기준으로 봐도 연 한 35% 정도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회사임이 분명하다. 요 정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